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용섭, 강기정 두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팀 송정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송 기자, 먼저 두 후보가 첫 번째로 내세운 공약이 무엇인가요? 예, 두 후보 모두 경제 공약을 첫 번째로 내놨습니다. 두 후보 모두 내가 경제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 이용섭 후보 같은 경우는 민선 7기에 자신이 진행했던 광주형 일자리 시즌2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있는 빅그리 산단에 미래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AI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1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용섭 시장은 출마 선언도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진행하게 됐죠. 반면에 강기정 후보는 신경제지도를 완성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요. 5개 자치구별로 주력 사업을 선정해서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남구 도첨 산단을 배터리 산업 거점 기지로 키우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 3,000개의 일자리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서 광주 전남을 에너지 특별 지자체로 키워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맥락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이용섭 후보는 재선을 노리는 후보고요. 강기정 후보는 초선에 도전하고 있는 후보입니다. 네. 그래서 공약도 경제라는 큰 흐름은 같지만 미묘하게 조금씩 다른데요. 이 후보 같은 경우는 광주형 일자리 시즌2를 통해서 광주 발전이 중단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강기정 후보는 신경제지도, 그러니까 경제 발전도 새롭게 해야 된다. 민선 7기와는 다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에 임하는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공약에서도 차이가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도 시민들의 관심은 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에 좀 쏠릴 것 같은데 이번에 복지 부분 쪽에서의 공약은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가요? 네, 이용섭 시장 같은 경우는 민선 7기에 사회서비스원 개원 등 복지 인프라를 어느 정도 이제 확충했으니 맞춤형 복지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계층별로 접근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중장년층에게는 다시서기 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들에게는 저상버스, 특수 차량들을 확대하고 어린이들에게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광주형 복지 모델 시즌2를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기정 후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24시간 온종일 서비스하고요. 공익가치 3대 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 3대 수당 같은 경우는 가사수당, 농민수당, 참여수당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가사수당은 40대 비경제활동 인구에게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서 수당을 주겠다는 거고요. 농민수당은 말 그대로 농민에게 수당을 주겠다. 그리고 참여수당은 시민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돕겠다. 그런 의미에서 수당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강기정 후보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의료보험 지원, 반려동물 복지타운 마련 등 반려인구에 대한 복지 정책도 내놨습니다. 네, 일자리와 정책, 복지 정책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론조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이더라고요. 네, 최근 언론사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4년 만에 재대결이고 초박빙 승부로 이어지다 보니까 여론조사도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MB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강기정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요. 예. 그리고 전남매일 등 3개 지역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용섭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로 ARS 방식으로 진행되는 여론조사에서는 강기정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나왔고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는 이용섭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ARS 방식과 전화 면접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녹음된 음성으로 걸려오는 마케팅 전화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네네. ARS는 미리 녹음된 질문을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상담원이 직접 전화해서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라고 할 수 있죠. 이 조사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다른 여론조사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RS 같은 경우는 정치에 아주 관심 있는 사람들만 대답을 하는데 반면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없더라도 이 사람의 정서상 전화를 쉽게 끈 네. 수가 없죠. 그래서 못마땅하더라도 끝까지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최근에 광주 MBC에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여론조사에서도 역시나 이제 접전 양상을 보였죠. 네, 광주 MBC와 지역 언론 5개가 최근에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1%포인트도 차이 나지 않는 초박빙 승부를 펼쳤습니다.
강기정 후보가 36.3%, 이용섭 후보가 35.4%를 차지했습니다. 0.9%포인트, 말 그대로 초박빙 승부였는데요. 다음 주 경선을 앞두고 마지막에 실시한 여론조사라서 후보자나 시민들 모두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또 민주당 지지자로 제안해서 살펴보면요. 강기정 47.4%, 이용섭 42.3%로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경선이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데요. 경선은 시민 여론조사 50%에 권리당원 투표 50%를 더해서 최종 본선 진출자를 가리게 됩니다. 여론조사에서 이제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승부가 결정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그 과제로 군공항 이전을 꼽았어요. 저희도 그 두 후보 만나서 입장 들어봤는데 약간의 차이는 보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군공항 이전 같은 경우는 민선 7기 때부터 계속 추진해왔던 사안이었죠. 그런데 지자체 간 갈등이 워낙 심하고 이 군공항 이전의 핵심 기관인 국방부가 손을 놓고 있으면서 사실상 흐지부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용섭 시장은 이제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국가가 좀 나서주라.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서는 좀 무리가 있으니 국가가 나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대선 주자에게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좀 확답을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반면에 강기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임기 4년 안에 이 도장을 찍겠다, 군공항 이전을 도장을 찍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전 지역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서 오히려 경쟁을 하도록 하겠다, 이전 지역끼리. 그래서 군공항 이전 문제를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대구처럼 이전 지역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지난 대선에서부터 이슈가 됐던 복합 쇼핑몰 문제도 좀 짚어볼 텐데요. 두 후보 모두 일단 찬성하는 입장이죠. 네, 강기정 후보와 이용섭 후보 두 후보 모두 복합 쇼핑몰 유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강 시장은 광주에 없는 20가지 중에 하나라면서 이 도심에다가 유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시민들의 즐길 거리, 누릴 거리를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죠. 이용섭 후보입니다. 예. 네, 네. 강 후보 말씀하신 거죠? 강 시장이라고 하셨. 예, 죄송합니다. 네, 고칩니다. 예. 강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대기업 임원도 만나서 교감을 하고 있다. 근데 다만 이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골목 상권 진흥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투트랙으로 접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후보 같은 경우는 복합 쇼핑몰은 원래 민선 7기 때부터 실시하고 있었다. 민선 8기가 되면 바로 시작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쇼핑몰의 위치나 형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방점을 찍었는데요. 이 소상공인이 붕괴할 수 있는 대형 쇼핑몰은 지양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이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 이번 지방선거의 또 다른 이슈가 바로 무등산 개발 아니겠습니까? 어떤 차이를 갖고 있죠? 두 후보 모두 개발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강기정 후보가 이용섭 후보보다는 좀 더 소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기정 후보는 이제 서석대 위에 있는 방공부대부터 먼저 이전한 다음에 그 군용도로를 활용해서 개발을 검토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이 후보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관광객들이 무등산 정상에 올라가서 광주를 내려다볼 수 있게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직 접근성 제고 방법으로는 친환경차가 좋은지, 케이블이 좋은지, 케이블카가 좋은지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면서 이 시민과 환경단체랑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불꽃 튀는 토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세 차례 토론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강기정 후보 같은 경우는 삼선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의 경력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입법이면 입법, 행정이면 행정, 만능 일꾼이다, 이렇게 자신을 강조했는데요.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에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광주시 예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반면에 민선 7기에 잘 진행되지 않았던 행정들을 지적하면서 이 후보를 공격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산 IC와 어등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 지산 IC 개통이 미뤄진 이유랑 그 진출로가 1차선으로 된 이유에 대해서 따져 물었고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 법정 다툼으로 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됐는지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반면 이용섭 시장도 민선 7기에 이루어낸 성과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후보는 광주형 일자리와 도시철도 2호선을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착공 등을 통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궤도에 올려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광주의 지표도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반면에 이용섭 후보는 정권 교체 책임을 왜 지지 않느냐 이렇게 강기정 후보에게 반문했고요. 또 민선 7기에서 시행한 사업과 법안에 대해서 이 강 후보가 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느냐 이렇게 공격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두 후보가 그냥 사흘 연속 방송 토론을 했어요. 네, 어제 토론도 저희 광주 MBC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 뜨거운 열기 때문에 무척 뜨거웠습니다. 예. 네, 마침 제가 사회를 봤고요. 네. 근데 어제 토론에서 이제 토론이 끝난 후에 인터넷이나 SNS에 이른바 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것은 정지 화면이고 어떤 것은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먼저 보시고 좀 이야기를 나누실까요? 네, 이 캡처 화면은 이용섭 후보가 강기정 후보에게 사과를 하고 강기정 후보는 이용섭 후보에게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사진도 있는데요. 원래는 동영상을 캡처한 영상 화면인데요. 네. 아, 나오네요. 지금 나오고 네, 있죠. 지금 나오죠. 이 화면에는 강기정 후보가 이른바 우기기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을 놓고 좀 해석을 달리하는 화면들이잖아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제 토론에서 이용섭 후보가 토론 말미에 주도권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이 강 후보 신상과 관련해서 조금은 민감할 수 있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강기정 후보에게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토론이 끝나자마자 강 후보는 이 후보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심지어는 토론장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항의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장면을 놓고 아마 후보 지지자들이 서로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인터넷짤을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마다 서로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두 후보 사이에서 정확히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해당 영상을 공개하고 그 판단을 시청자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동생 1년 6개월 받은 걸 내가 말 못해서 안 한 줄 알아요. 나는 동생이지만 5급 6급 비서 가방 들고 다니고 운전 들고 다니는 비서 이야기를 못할까? 나는 그건 에이 비서지만 그러지 마세요. 강 후보는 본인이 연루돼 있잖아요. 청록회 사건도 내가 8남매 막내인데 내 팀인적 일이 있습니까? 저도 없어요. 내가 20년 정치인데 보좌관 구속되거나 뇌물 받았습니까? 보좌관이 누가 구속됐습니까? 5급 본인이 청록 6급 뇌물죄로 그 사람들 지금 검찰 수사 중이에요. 시장님 아니 가방 들고 다니고 운전한 친구들이에요. 우리 강 후보는 그걸 몰라서 내가 질문을 안 할까? 강 후보는 5천만 원. 아니 그러니까 와인 내가 사업으로 그걸 받는 질문을 게 그걸 몰라서 안 하냐고요. 하시고 그랬어. 아이고 아무리 니들한테 그 표가 된다고 그걸 합니다. 네, 어제 저도 바로 목전에서 지켜봤는데 꽤나 날이 선 그런 공방들이 오가갔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밖에서는? 네, 아무래도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몹시 뜨거운 4년 만에 이루어지는 재대결에다가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랑 토론도 모두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관전 포인트가 많이 있으니까요. 유권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가 사는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어떤 정책과 공약을 내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